이렇게 이제 정말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황당하게 몰아붙이고 부하들 그야말로 군인들은 사실은 그 개개인으로 보면 그냥 이 법적인 책임은 그렇지만 억울한 면도 많을 것 같아요. 위에서 시키는데 참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양심적으로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어떤 망상적으로 부하한테 밀어붙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윤 대통령 자체는 정신적으로 그랬다 완전히 착각이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긴 나오는데요. 이 보면 그 특히 이제 사관학교 출신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상당히 사고들이 단순합니다. 조금 이렇게 위에서 위해 주면은 정말 자기 마음을 주려고 그러고 하는데 요번에 군인 저는 딱 눈여겨본 사람이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그 병력을 동원한 어제 곽종건 특수전사령관. 네. 곽 사령관은 웃더라고요. 하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저는 아까 우리 저 김평관님이 그 홍장원 네. 1차장하고 곽 사령관이 네. 이 요번에 내란 업무 혐의를 밝히는 있지 않습니까? 내란을 밝히는 진짜 1등 공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헌법재판을 보고 이진우 사령관이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그 배진환 변호사라고 윤통 동기가 있습니다. 뭐 한 건 해보려고 이진우 사령관한테 전화를 3회 받았니 4회 받았니 막 이제 횟수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전화를 몇 회 받은 것도 정확히 당신이 기억 못하고 부관한테 기억을 하느냐. 아니 그때 당신이 뭐고 대통령한테 뭐 전화 받은 내용 중에서 총을 쏘고서라도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랬지 않느냐. 그때 이준호 사령관이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송민호 변호사 나가가지고 마이크를 뺐으니까 또 마이크를 안 줄라 그래요. 나 한마디 더 해야 되겠다. 그게 마이크 뺏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요. 재판관도 그런 거예요. 재판관이 딱 제가 보니까 물론 이제 정익 재판관이 약간 보수적인 스타일이 있는데 아까 정익 재판관도 보면 재판관들이 이렇게 말꼬리 자꾸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요걸 딱딱 매듭을 지으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고 이렇게 오늘 있잖아요. 네, 네. 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 대해서 타이틀 뽑는 자체가 네. 보수 언론과 보수 언론이 아닌 언론과 신문 타이틀이 달라요. 네, 네. 신문 타이틀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신문사 논설위원을 했는데 그거는 편집국에서 차후차이 뽑습니다. 네. 편집 그거 거의 부국장 대우입니다. 그 타이틀 뽑는 게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윤 대통령을 갖다가 주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그 보수 정치에 웨이스트, 소모품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게 자꾸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그렇게는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니야 당신 잘했어, 당신 잘했어 해가지고 자꾸 뭡니까? 그 원래 골목 대장들 싸울 때 싸움 잘하는 사람 왔다. 야, 네가 우리 골목에 최고야 하면서 앞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나가 싸우는 거 보면요. 참 제 양반이 우리나라를 더 안 맡겨야 되는 게 네. 누가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내란한 게 참 천운이라고요.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11,000분이 넘게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고요. 그 잡범 구속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영식 재판관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좀 전에 약간의 부연 설명하시다가 이제 저렇게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게 테크닉일지는 모르죠. 자기가 테크닉일 수도 있어요. 네, 면피해 나갈 수 있는 테크닉일 수도 있는 예. 거고 곽종근 사령관 우리가 다 탄원서 쓰자 이런 이제 글도 주시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헌재에서도 뻔뻔하게 부하들 등 떠밀고 자기 책임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마치 망상 속에서 혼자만 살아남고자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도 그래도 그걸 보호하는 세력, 아련을 하는 세력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서부지법의 폭동까지 일어나게 된 계기도 된 것인데 그 폭동을 옹호하거나 또는 보호하거나 참 황당한 발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대한민국의 총리를 지내신 분입니다. 황교안 총리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저는 청년들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그러면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분노가 있다고 말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저질러진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내가 보면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돕고 있다 이거예요. 불법하면 도와주면 안 됩니까? 저 정치인 다 되셨네요. A를 물었는데 누구처럼 허수아비치기라 그러죠. B를 대답을 해요. 그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분노했다고 그래서 청년들 심리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분노했다 쳐서 치고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분노했다고? 아 그렇게 하면 깜빵 가죠. 지금 다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결과를 놓고 자기가 그걸 도우려고 한다. 아니 전혀 뭘 엉뚱한 더 얘기. 없습니까? 폭동인데요. 그리고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총 65명인가가 구속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예, 있는데 예. 서부지법, 예, 예.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이제 계속 플러스 될 겁니다. 여기 위반죄가 그런 거예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9명, 예. 공무집행방해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물건 손상 1명, 공용물건 손상 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 침입 1명. 이거 완전히 폭력범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조폭이죠.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 사건 때문에 경찰 42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중에 네. 7명이 중상자예요. 그다음에 기자, MBC,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연합뉴스 TV 이런 기자들 같은 경우도 폭행을 했어요. 그럼 이자들, 그러니까 저희 본인이 얘기하는 청년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런 식의 폭력적 행위, 그다음에 저희 경찰을 두드러 패고 기자까지 때리는 행위를 분노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 제가 황교안한테 나 너한테 엄청 분노했거든. 일로 와봐. 네. 내가 막 때리면 너 나 변호해. 네.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희 저 처가댁 근처에 사세요. 언제 저 나타날 때 한번 제가 아, 잠깐 때린 다음에 나의 분노야. 이해하지? 내가 잡혀가면 당신이 나 변호해줘.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나그네님께서 동문서답 황교안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는 제 양반에서 한마디만 평가할게요. 제 양반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요. 옛날에 머리 빡빡 밀었을 때가 제일 최고입니다. 예. 네. 예. 그게 막 제 양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한번 외모하고 딱 어울려요. 네. 근데 어제는 머리 안 밀고 나오시더라고요. 어제 머리 밀고 나오셔서 또 띠 하나 두르고 나오셔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면 되죠. 정말 총리, 전직 총리, 전직 권한대행 거기에 또 현직 권한대행까지 또 권한대행에서 다시 바뀐 또 권한대행까지 너무나 황당한 말의 연속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네. 더 말할게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나 이런 걸 당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유고를 당해도 대통령이 권하면 총리가 권한대행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그 국무총리 뭐 재규화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네네. 박 대통령이 탄핵당해가지고 집에 관저로 들어갔잖아요. 네네. 황교안 씨 명표부터 바꿨어요. 네. 국무총리 황교안에다가 이 명표 치우라 그러고요. 앞에다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하면서 딱 웃으면서 사진 찍고요. 시계도 예, 시계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네. 속으로 보고 예. 정말 네. 참 그렇구나. 옛날에 저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그 그 자리에 말 타면- 올라가면 그 말 타면 좀 무리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황당한 헌재 그리고 국회에서도 연일 황당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에 여전히 최고의 장차관들 또 권한대행 이런 분들이 자기 살기에 급급해서 답변하는 태도들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한심하기 그지없는 현장 답변 한번 이완규 법제처장 답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안가를 이용하는데 대통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 저는 안가를 누가 예약하는지 그런 절차 자체를 모릅니다. 예. 안 해봤습니다. 안가를 이용하는데 아, 그럼요. 뭘 알아야 뭘 의논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궁금해서 갔다고요. 네, 제가 전날 그 바로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문에 제가 3번을 출석했는데 이게 봉숭아 학당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짜고 저렇게 무시하는 답변을 이상한 답변을 하는 건지 착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보면 검찰 대검 차장이죠. 대검 차장이 자기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라고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의원께서 아마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수사 보고서를 보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최상목 그 권한대행은 이거 쪽지 자꾸 쪽지 하는데 기분 나빠요. 아 접으셨구나. 예, 이게 지금 네. 일부러 접어놨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법제처장 아는 거 없으면 그만두세요. 예. 아는 거 없는 양반이 그리고 12월 4일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겁니다. 거기 그렇죠. 모여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법제처장, 그다음에 민정수석, 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법조인 출신들이에요. 네. 이 회동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들 아무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고도의 통치행위를 비롯해서 엄청난 법 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을 만났어요. 자기는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네, 네. 아니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걸 모르고 갑자기 대통령이 만난다? 좀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아니 경홀하게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다 알고 만났겠죠. 그럼요. 상식적인 네, 거지. 네. 근데 온통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따구 거짓말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더 웃긴 거짓말은 자기가 지시했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네. 이게잖아요. 내가 그런 지시를 하더라도 내가 지시를 해도 전혀 이행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시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다 반민족이고 안 좋은 건데 얘들이 그거 이행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행을 하지 않을 걸 알면서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지시한 거잖아요. 또 그다음에 이진우 사령관 말씀하셨습니다만 포금한 날 한동훈을 검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한동훈은 체포 명단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맞아요. 자기가 군대를 가라고 지시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그 실행했던 사령관들하고 술 엄청 먹고 포금한 다음에 네. 그 사령관들이 갑자기 한동훈이 뭐가 문제지 검색을 하는 상황이면 네. 체포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라는 당연히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명백한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법꾸라지들 같은 경우는 네. 저희 법리적인 법기술적인 내용들로 뒷받침을 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그 외에 한독수와 최상목은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이거 접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공개된 거 보면은 진짜 접은 흔적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예. 이거 다리미질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아니 이걸 다리미질을 하지 않으면 이게 다 이렇게 나오는데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리미질을 해도 아마 약간 자국이 나올 것 있잖아요. 같아요. 나중에 저보고 복사해 보세요. 복사지 분명히 아니 나옵니다. 나와요. 제가 해봐서 근데 압니다. 이게 없으니까 박선원 네. 의원이 이거 다리미질을 했습니까? 네. 다리미질을 해도 이렇게 안 돼요. 다리미라면 그 잉크가 번져가지고요 검해져요. 그러니까요. 복사지는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접은 채로 예. 그냥 주머니에 차관보한테 네. 줬다는 거예요. 왜 안 봅니까? 차관보도 안 봤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차관 보도 안 봤대요? 차관보도 슬쩍 봤다는 거예요. 슬쩍 봤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죠 지금. 아침에 가봤더니 뒷주머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네.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상식적으로. 엊그제 그 한덕수 총리는 보니까 본인이 네. 좀 소명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비아폰 있으시대요 하니까 네. 마치 남의 다리 긁듯이 자다가 봉창 뜨듯이 네. 저한테 예, 있대요. 예, 예, 마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모르던 물건이 자기한테 그냥 우연히 자고 일어났더니 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다 법리검토 다 했을 거예요. 네. 변호사들 만나가지고 그렇죠. 내가 어디까지 얘기하면 되고 어디까지 네. 얘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소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국무회의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네. 아예 실행이 안 됐어. 이 네. 얘기만 주구장창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개입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내란에 본인이 가담하지 않은 것이라고 된다는 요거 하나 외에는 없는데 문제는 계속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접은 게 나오고 뭐 폴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들이 다 지시사항 다 전달받고 그럼요. 거기에 맞게 이행을 했는데 하필이면 1시 1분에 국회에서 네. 이거 갖다가 부결을 시켜내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된 거지. 실행했겠죠 이 인간들이. 제가 4년여 대통령을 턱 밑에서 모셔본 그 경험으로 쪽지가 됐든 뭐 메모지가 됐든 휴지 쪼가리가 됐든 예를 들어서 화장지에 써서 준다 한들 안 보겠습니까? 안 본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어요. 안 보게 저게 보고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놔요. 그렇죠, 당연히. 예,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예. 야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하고 그렇죠. 자기가 보고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겠죠. 아니 그리고 이게 지시 이행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시를 이행하라고 준 건데 안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럼 제가 볼 땐 국무위원들은 지금까지 대통령 왕따 시킨 거예요? 네. 대통령이 지시하면 한 번도 예를 들면 안 봤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